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저는 지금 배우 일을 하면서 이번에 내일은 챔피언 연출을 또 맡게 된 장정인입니다. 내일은 챔피언은 그 전훈 작가께서 쓰신 한국 창작 희곡인데요. 원당에 있는 미미빌딩이라는 실제 건물을 거기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지하에는 다방, 그 다음에 1층에는 미용실, 2층에는 중국집인 태화루, 그 다음 제일 위층에는 복싱을 가르치는 권투체육관, 이렇게 여기 이 한 건물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거기 안에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소소하지만 재미있게 풀어낸 그런 연극입니다. 작가분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이 작품을 쓰신 전훈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러시아 유학파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전훈 작가님은 작가로도 뭐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또 연출로도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또 주로 연출을 하신 작품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또 안톤 체홉 작가님의 작품들을 많이 연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또 안톤 체홉에 대한 공부를 또 많이 하고 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창작 희곡들도 안톤 체홉 작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내일은 챔피언 같은 작품은 그런 체홉의 그런 여러 가지 장막들, 그런 이야기들의 영향을 또 많이 받으셨다고 실제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작품을 보면 그런 체홉의 작품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지만 소소한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인간 군상들이 느끼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역시 한국적인 어떤 상황에 맞게 많이 녹아들어간 그런 작품이죠.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해서 말을 하자면 체홉의 색채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연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런 뭐 장르를 정하는 게 되게 우습지만 리얼리즘이라는, 그러니까 사실주의 작품의 취향이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도 춤을 좋아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고, 그래서 어떤 그 진지한 이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흥과 끼를 더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더 좋아했어요. 네, 더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무용도 제가 좀 오래 했었고, 배우 활동을 하면서 뮤지컬도 여러 번 출연을 했었는데, 그런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또 연극도 신체 연기가 주가 되는 그런 피지컬 시어터라든지 조금 더 뭐랄까 상징적인 어떤 그런 류의 연극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어떤 나름의 예술적 취향들이 이 작품과 만났을 때 이렇게 좋은 시너지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제 이상과 이 작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진정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들이 부딪히면서 쉽게 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작품을 되게 좀 멋들어지게 좀 이렇게 소위 트렌드하게 만들고 싶은 어떤 그런 제 나름의 어떤 연출적인 욕심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작품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어떤 보여지는 것에 치중을 할 게 아니라 진짜 이 작품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들이 오히려 이 작품이 진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이 작품에 한 실장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한 실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1층에 드복 미용실에 있는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인데 사실은 이 친구가 명동에서 6개월간 보조로 일을 하던 친구였는데 여기 이 드복 미용실에 인류 미용사가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상과 치기를 가진 그런 인물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작가 선생님이 저를 모티브로 이 역할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거기에서 완벽하게 동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역할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되게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흥미롭고 재밌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작가님이 바라보는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수다스러운 인간이었나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하여튼 한 실장이라는 인물은 작가의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시선을 가진 인물로서 극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네, 저는 애플 시어터 첫 작품이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내일은 챔피언이라는 연극이고요. 영광스럽게도 지금 이제 제가 배우로 출연했던 첫 작품을 제가 연출까지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이고, 그리고 그 다음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원 작가님이 연출로서 기획을 하신 체홉의 숨겨진 4대 장막전의 그 첫 번째 작품인 검은 옷의 수두사라는 작품을 했었어요. 원래 그 체홉의 원작 소설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희곡화한 초연 작품이고요. 그 작품 이후에 이제 또 체홉의 가장 또 유명한 4대 장막 중에 마지막 작품 벚꽃동산. 벚꽃동산에서 만년 대학생 역할인 트로피모프 빼짜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체홉, 역시 또 체홉 작품인데요. 그 갈매기로 익히 알려져 있는, 저희 극단에서는 차이카라고 원어 그대로를 써서 공연을 했었는데, 차이카에서 마샤를 짝사랑하는 매일 3시간을 왕복 걸어다니는 중학교 선생님 역할인 메드베젠코 역할, 그렇게 작품들을 진행을 했었고, 또 그 이후에는 저희 아마데우스에서 안무를 또 디렉팅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내일은 챔피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네, 뭐 굉장히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아직은 미약하죠. 더 많이 해야죠. 저희 작가님이 연출을 하셨을 때는 실제 생활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뭐 무대 환경을 만들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환경을 좀 더 상징적으로 구성을 조금 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환경에 있어서는 큰 차이라면 차이인데, 물론 등장하는 뭐 소품들이라든지 배우들의 연기는 사실적이에요. 사실적인데 이제 어떤 그 무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우리 이 연극의 환경은 그래서 쉽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도시 속에 둘러싸여져 있는 빌딩 숲이라든지 다닥다닥 붙어있는 한국의 그런 어떤 그 건축 구조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을 무대에 조금 구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프레임과 사각형의 프레임과 어떤 선들 그리고 벽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어떤 공간의 표현들로 우리 도시의 어떤 작은 어떤 마치 벌집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결국 다닥다닥 붙어서 사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된 오해를 하고 그 사이에서 또 충돌을 하고
이런 어떤 형태들을 저는 좀 더 시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좀 많은 노력을 했고요. 예. 그런 어떤 지점들이 지난 공연과 저의 이번 연출작이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내일은 챔피언과는 조금 다른 상징적인 느낌을 포인트로 보면 더 재밌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배우들이 이제 실제적인 어떤 무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공간 속에 있구나가 아니라 이 공간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던 어떤 가게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지나치면서 봤던 여러 가지 도시의 구조들, 그 속에서 우리가 건물 안에 도대체 어떤 구조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변형들을 이 미미 빌딩이라는 이 한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연출의 목표입니다.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정진하겠습니다. 네. 혹시 연습 중에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이런 거 들려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연습은 사실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어도 매 연습이 사실 저는 너무 재밌어요. 예, 너무 재밌고 저는 배우들이 그냥 자기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모습 그 자체가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그거 하나하나가 다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자면 저희 배우 중에 말더듬이 철가방 역할을 하는 강백인이라는 역할을 하는 배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역 이름이 강백인이에요. 네. 이희준 배우가 있는데 이희준 배우가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왜요? 그건 이제 배우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따로. 네. 근데 저희가 주로 오전에 연습을 해요. 네. 그래서 오전에 연습을 해서 근데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이 친구가 수면제를 전날 먹게 되었는데 그 수면제가 이제 약 효과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연습을 못 나오는 경우가 지금 몇 번이나 있었어요. 몇 번이나? 네. 그래서 말더듬이를 연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친구가 너무 당황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서 말을 더듬는 거죠, 이제. 리얼로? 네. 그래서 본의 아닌 살아있는 연기를 지금 계속 하게 되는 강백인 역할의 이희준 배우의 에피소드가 저한테는 지금 가장 흥미로운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볼 때 배우님 볼 때마다 웃음이 날 것 같아요. 네, 그 친구가 연극을 올릴 때도 계속 정신이 나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연기를 할 때는 정신을 차릴까봐 조금 걱정입니다. 쭉 지금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될 텐데. 그 이외에도 이제 저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미용실에서의 원장님, 복싱에서의 관장님, 이런 그림을 그릴 때 너무 리얼하잖아요, 사실은. 흔히들 이제 옆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림을 그릴 때가 배우가 이제 표현을 할 때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다고 생각을 했다가 막상 해보니까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진 않으셨나요? 많이 받았죠. 많이 받고 굉장히 실존적인 인물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배우들이 어떤 이 배역을 창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하게 어떤 배우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어떤 즉흥적인 어떤 연기의 접근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되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배역의 어떤 실제 삶을 아주 실제 명확한 롤을 두고 관찰을 하는 걸 주문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한 직업이 완성되기까지의 그 수많은 과정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과정의 시간들을 우리 배우들은 제한된 연습 기간 안에 압축을 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수많은 트레이닝들이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용사들이라면 그 가위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여자분들은 매일 이 머리를 매일 하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것들도
이제 남자 미용사 역할을 맡은 우리 한 실장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그 드라이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왜냐면 미용사들은 그걸 매일 하는 일이니까. 예. 네. 이걸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들의 삶을 직접 재현을 하고 느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연습들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 힘들죠. 그리고 어떤 그런 결과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법한 어떤 진짜 이유에 대한 것들도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의 말투가 될 수도 있고 걸음걸이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표현을 하려면 그거는 상상만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집 배달부를 하는 강백인도 마찬가지고 또 권투 선수는 더할 나위가 없죠. 그 트레이닝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저희 배우들이 이제 피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복싱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저는 작품에 대한 리스펙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살아있는 이 직업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근데 그걸 배우가 단순한 어떤 치기나 순간적인 감성만으로 연기를 한다는 건 실제 하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리스펙트가 수반되어야지 저는 좋은 무대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들한테도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했어요. 네. 너무 솔직하고 진솔한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더욱더 기대가 되는 내일은 챔피언인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